10 정적분 8페이지 우리 정적분의 기본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다. 자, 우리요 지난 시간에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줬었죠. 부정적분은요 윗끝 아래끝이 없는 인테그럴만 있는 식이고요. 정적분은 윗끝과 아래끝이 있는 식이다. 윗끝과 아래끝이 있는 인테그럴이다. 하나는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미분의 역개념으로 개발이 됐던 개념이고,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한 도형들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던 개념이다. 근데 그 결과가 같아서 둘 다 인테그럴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고 적분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게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정적분의 기본 정리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할 때 얘를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요 한번 비교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무엇과? 부정적분과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인테그럴 fx dx는 우리 뭐라고 바꿔요 보통? fx 플러스 c. 예, fx 플러스 c라고 해서 이렇게 적분 변수가 붙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녀석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A하고 B가 저기에는 없었는데 여기에는 생겼지.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요. fx가 필요하긴 해. 그런데 이 fx 앞에 이렇게 대괄호를 붙여놓고요. 아래끝과 윗끝을 똑같이 뒤쪽에 달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 수학적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요. x자리에 b를 한번 넣어보고 빼기 x자리에 a를 한번 넣어본다라는 이런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 식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선생님, 여기는 적분 변수 c 있는데요. 왜 얘는 적분 변수 c가 없습니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다.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 c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적어놓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얘가 왜 필요가 없는지 지금부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적분을 쓰는데 얘를 이용해서요 적분 변수 c를 붙여서 식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랬어? b라는 녀석을 x자리에 한번 대입을 해서 식을 쓴 후에 빼기 요번엔 a라는 녀석을 대입해서 빼버리는 겁니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뺐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c하고 마이너스 c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지워집니다. 결국 남는 식은요 f의 b 마이너스 fa가 되고, 이 녀석은요 이렇게 거꾸로 해석해서 결국엔 fx의 a,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더라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물론 답은 나와. 근데 너희들이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그냥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 거야? 아래처럼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적분 변수 c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개념. 자, 정적분의 기본 정리로부터 만들어지는 기타 정리 보도록 하겠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가 있는데 뒤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 끝 위 끝을 바꾸면 요렇게 b하고 a의 자리를, 아이고 죄송해요, 앞에 살짝 띈다. b하고 a의 자리를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이너스가 붙는다 해요. 자, 윗끝과 아래끝의 위치를 바꾸면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지 같은 식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요 1번을 증명을 해보도록 할 거야.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적분식으로 풀면 fb-fa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우변의 식인 마이너스 인테그럴 b에서 a까지 fx dx도 요런 적분식으로 구해볼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얘는 뭐가 돼요? fa-fb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얘 계산하면 결국엔 FB 빼기 FA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오 얘하고 얘는 같아. 즉 아래 끝 위 끝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는다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은요 요 문장을 두 번 읽으면서 얘를 머릿속으로 보면서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아래 끝 위 끝을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한 번 더 아래 끝 위 끝을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요 요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될 텐데요. 정적분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와 같이 x축 위에요. y는 fx라는 식이 있어. 그런데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이렇게 3이에요. 이때 바로 요 면적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적분을 이용합니다. 자, 적분 어떻게 써 우리? 인테그럴 1에서 3까지. 보통요 fx의 dx 이렇게 쓰지.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fx는 뭐랑 같아 함수에서? y랑 같죠?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다. 얘는요 뭐예요? 요 x의 길이야. 그치? 아주 작은 x의 길이야. 그치? 그리고 y는 뭔데? 이 길이야. 근데 x의 길이가 아주 작아지면 결국엔 이 선 하나처럼 아주 얇다란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인테그럴 걔를 더해버릴 거래.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 3 구간까지 모두 더할 거래요. 오 그렇구나. 즉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야. 되겠습니까? dx 곱하기 y, dx 곱하기 y, dx 곱하기 y, dx 곱하기 y. 즉 y 곱하기 dx, y 곱하기 dx, y 곱하기 dx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다 더할 거야. 1에서 3까지.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x축이 있고요. 요 밑에 y는 fx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요. 얘가 만약에 5라는 넓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여기 1에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4까지 요 면적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렇게 가로는 양수인데요. y가 뭐가 돼? 음수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적분으로 얘를 구해버리게 되면 뭐 음수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여기에 절대값이어서 양수로 바꿔주면 얘가 넓이가 되는 거. 아, 적분이라는 값은 보통 넓이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y가 양수일 땐 양수, y가 음수일 때는 음수가 나와서 굳이 넓이로 바꿀 때는 이렇게 x축 아래에 그래프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서 마이너스 6에다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서 양수화 시켜야지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마지막 단원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야? a에서 a까지 fx dx지. 맞아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a에서 a까지면 얘야. 맞습니까? 이거 하나 구하는 거야. 가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남는 건 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얘는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적분이라는 것은 면적을 구하는 개념입니다 라고 했지. 최적을 구하는 개념입니다 라고 했는데 선에는 넓이가 없어요. 면적이 없어.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되겠어? 상식적으로 0이 돼버리는 거야. 면적 없음 제로. A에서 A까지. 자 여기까지 됐죠? 하지만 얘를요 대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겁니다. 인테그럴 A에서 A까지 fx d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fa 마이너스 fa 몇 나옵니까? 0. 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세실수 A, B, C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정적분 일명 인테그럴의 성질 되겠습니다. 자 인테그럴과 아주 유사한 성질을 가진 수학적 기호가 있지. 누구? 시그마. 시그마는 어떤 성질이 있죠? 시그마는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그리고 인테그럴도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그래서 인테그럴 식에선 이런 덧셈 뺄셈 식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분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곱셈 나눗셈 식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싫어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1번은 딱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하도 봐서 알겠지? K를 앞으로 빼요. 예, K가 앞으로 빠집니다. 적분 변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는요, 인테그럴 앞으로 빠져요. 왜? 인테그럴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럼 적분 변수는 여기서 어떻게 확인하는데? 누가 적분 변수인데? X. 바로 D 옆에 붙어 있는 얘가 적분 변수고, 요 변수와 상관없는 문자는 앞으로 빼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기에서 정리하고 할게요. 2번 성질 있죠? 2번 성질을 보통 학생들은 이 방향으로 외우는데요. 실제 문제의 90% 이상은 역방향으로 출제가 돼요. 즉, 출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를 던져주고 우리는 얘를 합체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풀어야 한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인테그럴 A에서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C에서 B까지 fx dx로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다. 자, 이 문제 역시 거의 90% 이상이 역방향으로 출제가 됩니다. C는 무슨 수예요? 아무 수나 와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인테그럴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fx dx를 구하고 싶은데 문제가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 100의 fx dx 그리고 더하기 인테그럴 100의 2의 fx dx 이런 식으로 썼을 때 100 같으면 얘 없애버리고요. 피적분 함수 같고 100 같지? 요거 두 개 같으면 합체해서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fx dx야 라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요. 대수학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얘는 뭐야? f100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3이죠. 얘는 뭡니까? f의 2 그리고 빼기 f의 100 되겠지요. 쭉쭉 어떤 값을 갖든지 사라져서 얘만 남아요. 얘가 바로 뭔데? fx에다가 뭔 짓을 한 거야? 2하고 마이너스 3. 즉 인테그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fx dx랑 같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요 녀석 우리 넓이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뭐 이렇게 y는 fx가 있어요. 자, 요 식이 마이너스 3이었고요. 여기가 2였고요. 여기가 이제 100이었다라고 해보도록 하자. 자, 마이너스 3에서 100까지의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요 녀석은 어때? 2에서 100까지의 면적인데 아래끝 위끝을 바꿔주면 엄청 좋겠지? 즉 마이너스 인테그럴 2에서 100까지 fx dx가 된 거예요. 즉 이만큼의 면적을 어떻게 하겠다? 빼버리겠다. 그래서 남는 것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남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는 C라는 수는요. A하고 B 사이에 있는 수가 돼도 되지만 A하고 B 사이에 있지 않은 전혀 뜬금없는 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똑같기만 하면 지워버릴 수 있다 해요. 되겠습니까? 네. 자, 됐죠? 그러면 우리 요 녀석을 이용해서요.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하자. 예.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의 특징을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식의 특징이라는 것은 피적분 함수와 적분 구간을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피적분 함수와 적분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요 2번 공식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을 때 어땠어? 피적분 함수는 다르지만 뭐가 같았어? 적분 구간이 같았기 때문에 합체 가능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유형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P적분 함수가 같았어. 그죠? 그리고 CC가 같았어. 이처럼 P적분 함수하고요. 적분 구간에 같냐 다르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이제 합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봐. 얘는 누가 같아요? 적분 구간이 같죠. 그러므로 얘는 합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인테그럴 1에서 3까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이렇게 합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놓고 한마디 해야지. 인테그럴은 곱셈은 싫어해. 그래서 이 상태는 곤란하니까 전개를 해야겠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지워지고요. 플러스 1만 남네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녀석 부정적분에서 배웠지? 적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러볼까? 시작!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를 하고 요렇게 쓰고 여기에 1, 여기에 3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풀어야 되지. 자,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1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3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 플러스 3 빼기 3분의 1 곱하기 1의 세제곱 플러스 1 요런 구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3분의 1의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3 빼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때 숫자에 따라서 편한 녀석을 쓰면 되는데 보통 분수가 나올 때는 윗식이 편하다, 아래식이 편하다, 아래식이 더 편한 경향이 있어요. 막 분수, 복잡한 수가 나올 땐 아래식이 더 편하더라. 그래서 얘 계산하면 3분의 26 플러스 2입니까? 그래서 얘 몇 나오겠습니까? 3분의 32 이런 답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예,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신 분은요 한번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인데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푸세요. 제발 2번이 8이라고요? 틀렸어요. 7 6 6 정답입니다. 자,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되나요? 예, 지우고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항상 P적분 함수와 적분 구간을 보라고 했는데 와, P적분 함수가 같네요. 그리고 보니까 CC가 보이지? 0, 0 똑같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합체할 수 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2x 플러스 3의 dx야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적분을 구합니다. 그러면 얘 몇이 된다? x의 제곱 플러스 3x에 1 마이너스 1이네요. 얘 그냥 집어넣어도 되지? 1 빠르게 대입하면 4 빼기. 자, 마이너스 1 빠르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몇 나옵니까? 6.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다. 자, 되셨습니까? 네. 지워도 되나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신지가 문제예요. 핵심은 딱 두 개야. P적분 함수하고 적분 구간을 관찰하세요. 답은 둔둔둔둔. 와, 진짜 업무 없냐? 틀렸어요. 역시
어머 그냥 저거다가. 준이야 모의고사 한번 봤다고 그렇게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 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냥. 아니 어머니 안부를 여쭤보는. 그게 그게 나왔다는 아니 마음이야. 아니 미안해 준이야. 미안해. 마시죠. 선생님이 맛있었구나. 준이를 불렀거든. 네. 그래서 준이가 오답을 계속 얘기해서 준이야 그렇게 시험 못 봤다고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 이랬는데 준이가 앞에 있다가 내 이름을 부르네 이러고 너가 막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미안해 너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 선생님 답 2. 사지 바보야. 야 미친. 진짜 엄마 진짜. 미쳐가고 있다 우리 준이. 아이고. 야, 평정심 필요합니다. 야, 아직 400일 남았잖아. 한 시간만 나가 있어 봐. 마이너스 6초. 좌절하지 말고 준이야 멘탈을 꽉 잡고 단단하게 침착하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 적분함수를 관찰했더니 보이십니까? 이거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함수야. 마이너스만 빼버리면 맞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dx와 상관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냥 다 넘겨버려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버려서 요렇게 식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나요? 예.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또 보이지? 와, 11. 이거 아래끝 위끝 바꾸면은 되게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 뒤에 있는 식의 아래끝 위끝을 바꿔버릴 거다. 그럼 바꾸면 뭐가 생겨 갑자기? 마이너스요. 마이너스가 생겨서 플러스. 앞으로 나오면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지? 얘 어떻게 합치할 수 있어? 0에서 2로.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dx가 돼서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예, 2영 이렇게 써서 0은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지? 그냥 2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2 대입하면 4 빼기 2 답은 2. 실수한 데 찾으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요? 네, 질문하세요. 아까 쌤이 막 두 가지 문제 풀이법 있다면서 1번 이렇게 동그라미 네네. 2번 동그라미 있지 않아요? 거기서 2번 동그라미 한 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4분의 1에 2의 4제곱 마이너스 0의 4제곱 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이렇게 구하는 거. 그게 그냥 아 왜 그런지 모르시겠다고요? 네.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에 1과 3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떻게 풀 수 있어요?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풀 수도 있지.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 빼기 1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뭐야? 제곱수를 제곱수끼리 모았고 예, 1차 항을 1차항끼리 모아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넣는데 따로따로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 놓고 여기 동시에 넣어버려. 빼기 여기 놓고 여기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구조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7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자. 침좀 많이 봤다. 예, 7페이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요. 직접 이 상태에서 그대로 풀면 엄청 지랄 맞고 복잡하고 더러운 식이 나와. 맞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와! 뭐가 보인다? 인테그럴이 보인다. 얘를 인테그럴로 바꿔서 풀면 정적분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엄청 간단한 답이 나오겠구나. 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우리 지금 7페이지 하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테그럴로 바꿔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적분 변수를 내 맘대로 정하는 거죠. 자, 여기선 적분 변수 그냥 이거 통으로 잡아놓으면 편하겠네? 즉 무슨 얘기예요? 나는 fx를 얘를 통째로 x라고 잡을 거기 때문에 x제곱이라고 잡고 가겠다. 되겠습니까? 응, 좋았어. 그러면 이제 아래끝 위끝을 정합니다. 아래끝은 어떻게 정한다 그랬어? K자리에 K 자리 그 역말. K자리에 1, N자리에 무한대. 무한대를 깜짝아. 적용하면 아래끝 몇 대입니까? 1. 자, 이제 위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K자리에 1 N. 와우. N을 대입합니다. 창현. 그럼 위끝은 몇이 되겠습니까? 잠깐만. 기억 안 나. 저 T 마이너스 1. T. T. 왜? T 아니 아. 있잖아. 야 근데 대박. 아 제곱은 밖에 있는 거구나.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T가 나왔어요. 조용. 됐죠? 그리고 나서 원래는 여기에 뭘 써주는 거야? fx를 써주는 거고 K 앞에 곱해져 있는 녀석이 오면 얘가 뭐로 바뀐다? dx로 바뀐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미 fx가 뭔지 알지? fx 뭡니까? x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를 풀면 3분의 1x의 세제곱에 t1 나와서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요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되겠습니까? 네. 네. 저게 왜 FX예요? FX가 왜 X의 제곱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요 전체를 x로 가정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였어? f가 들어가던 자리였어. 그래서 fx는 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 배울 때. 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이 답을 내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와, 이렇게 지랄 맞고 더러운 식이 나왔네. 이거 어떻게 풀지? 아, 인테그럴을 이용해서 엄청 쉽게 풀 수 있겠구나. 나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사고의 아이디어. 요 부분이 핵심이야. 되겠습니까? 더럽고 복잡한 식을 그대로 풀지 않고 인테그럴로 바꿔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럴로 바뀐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요게 핵심이야. 학습 목표다. 됐나? 네.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밑에 있는 요 문제 여러분이 이거 했었니? 그거만 적었어요. 바꾸는 것까지만 했었어? 아, 그렇구나. 예, 다시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 화살표도 적었어? 아니요. 안 적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화살표 위로 빼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막 변형하는 것이 아니다. 막 변형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문제에 최적화된 적분 변수를 구하기 위해 고민한다. 막 변형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문제에 최적화된 적분 변수를 구하기 위해 고민한다. 막 변형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문제에 최적화된 적분 변수를 구하기 위해 고민한다. 항상 문제에 최적화된 적분 변수를 구하기 위해 고민한다. 네. 그 1대1 대응일 때요. 기울기가 항상 양수거나 음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대1 대응요. 함수만 돼요? 1대1 대응 함수 말씀이시죠? 예, 기울기가 항상 양으로 가거나 음으로 가거나 하겠죠. 예, 증가 혹은 감소 함수여야 돼요. 근데 네. 모의고사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의고사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완전 그냥 답지 보니까 한 4줄, 5줄이면 다 해결하는데 저는 막 그림 한 그래. 몇 번호를 보내든 뭘 보내든 코멘트를 요청하세요. 선생님 네.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열나 더러운 식이다.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넣어서 그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풀면 엄청 더럽고 지저분하고 중간에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한다? 얘를 딱 보는 순간 인테그럴로 바꿔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적분 변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를 x로 잡거나 요만큼만 x로 잡거나.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fx의 꼴을 보니까 어때? fx가 주어진 거지 f의 2 플러스 x가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차피 적분 변수를 잡을 거면 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뭐로 잡는 게 유리하다? x로 잡는 게 유리하다예요. 아래 끝 2, 2, 위 끝 3. 3. 저번에 했다고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fx 올 거고 k 앞에 곱해져 있는 요 녀석이 dx가 돼야겠지? 네. 와, 요만큼만 써먹을 수 있겠다 dx. 그럼 이 4는 나가리네. 그러므로 맨 앞에 딱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났지요. 4 인테그럴 2에서 3까지 3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dx. 답 너희들이 낼 수 있겠네? 풀어. 좀 못해? 아, 진규군 어디에서? 얘를 얘로 바꿨을 뿐이야.